드라마 로키의 최종 에피소드가 공개되었는데요. 그 결말은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멀티버스의 내용을 다루겠다는 신호탄과도 같은 결말이었죠. 그로 인해 멀티버스를 다루게 될 마블의 첫 번째 작품으로는 현재까지 어떠한 트레일러 영상도 공개하지 않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이 될 것이라고 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블이 영화의 개봉을 반년도 남기지 않은 현 시점에서 철통 보안으로 예고편을 꼭꼭 숨겨두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자 그만큼 노출이 되면 안 되는 정보가 있다는 이유기도 한데요. 그 때문에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머릿속에선 이미 멀티버스의 모든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재미난 뇌피셜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마블에 펼쳐질 멀티버스의 떡밥들을 하나 둘씩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즉,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이 멀티버스의 세계관을 다룰 것이란 증거를 찾아보자는 소리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의 멀티버스 증거 총정리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는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에서 복귀가 확정된 빌런들의 출연입니다. 소니는 총 2가지 버전의 스파이더맨 실사 영화를 제작했는데요. 샘 레이미 감독의 오리지널 스파이더맨 3부작과 앤드류 가필드 주연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부작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에서 일렉트로 역을 맡았던 배우 제이미 폭스가 이번 작품에서도 같은 역을 맡게 된다고 알려지게 됩니다. 주목해볼 것은 그가 SNS를 통해 공개한 일러스트에는 각각 3명의 스파이더맨이 등장했고, 그로 인해 이번 작품에서 멀티버스를 다룰 것이라는 증거에 힘을 실어주게 되는 거죠. 또 스파이더맨2의 메인 빌런 닥터 옥토퍼스 역할의 배우 알프레드 몰리나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에서도 또다시 같은 역할을 연기한다는 것이 확정됩니다. 다만 이제는 세월이 흘러 그의 나이를 생각하면 우리가 알던 닥터 옥토퍼스 박사를 연기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 같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디에이징 기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디에이징 기술은 캡틴 아메리카 11호의 토니 스타크나 앤트맨에서 쉴드 시절의 행크 핀 박사, 혹은 캡틴 마블에서 닉 퓨리 등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주름을 지우고 과거 사진을 합성해 나이를 어리게 하고 젊어 보이게 만드는 기술인데,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닥터 옥토퍼스 박사를 구현한다고 하죠. 이 정도면 멀티버스가 거의 빼박 아닐까요? 두 번째는 스파이더맨의 액션을 연기하는 스턴트 배우의 SNS에 있습니다. 소니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은 앤드류 가필드가 주연을 맡아 연기했지만 고난도 액션은 앤드류 가필드의 담당 스턴트 배우가 대신하였는데요. 그런데 그의 스턴트 배우는 SNS에 영화 세트 사진을 기재하면서 해시태그로 그레그 타운리를 언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레그 타운리는 톰 홀랜드의 담당 스턴트 배우인데요. 둘 다 각각의 스파이더맨의 액션을 연기하는 스턴트 배우로 서로를 언급할 일은 그다지 없을 것 같은데 해시태그를 걸었다는 것은 함께 촬영 작업을 했을 것이라는 근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해시태그가 커다란 논란을 불러오자 윌리엄 스펜서는 해당 게시물을 신속하게 지워버리게 됩니다. 살짝 의심이 되죠, 여기서. 추가로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의 촬영 세트장에서 앤드류 가필드의 담당 스턴트 배우로 추정되는 사람의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이로써 멀티버스가 다뤄진다는 근거에 더욱 근접해지게 되네요. 세 번째는 촬영진들에게 증정된 굿즈에 그려진 그래픽입니다. 한 스태프가 촬영이 마무리되며 기념으로 받은 굿즈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사진 속 티셔츠에 그려진 스파이더맨의 모습은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이 아니고 앤드류 가필드가 연기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1편의 스파이더맨이었죠. 그리고 좌측 카드에 적혀있는 STILLS라고 적혀있는 폰트는 샘 레이미 감독의 오리지널 스파이더맨 시리즈 포스터에 사용된 폰트 디자인인데요.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촬영 스태프들에게 굳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속 슈트 디자인의 스파이더맨을 또 오리지널 스파이더맨 포스터의 폰트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한 번 더 마블이 멀티버스를 구체화한 것이 아니겠냐는 킹리적 가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국가별 토비 맥과이어의 서구의 활동에 있습니다.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각국의 언어에 맞도록 자막 번역이 들어가기도 하며, 더빙의 경우에는 해당 성우들이 녹음을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토비 맥과이어 목소리의 스페인어 전담 성우인 로저 페라가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작업에 참여한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 말 뜻은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 토비 맥과이어가 등장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 다른 역할로 녹음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을 짓기가 어려웠죠. 그러나 포르투갈어 토비 맥과이어 전담 브라질 성우 마놀로 레이 역시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의 더빙 작업에 참여한다는 것이 기정사실로 밝혀지면서 해당 작품에 토비 맥과이어가 등장한다는 것이 팩트가 되었죠. 우리는 어쩌면 어둠의 댄스를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겠다. 다섯 번째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과 관련된 상품의 힌트입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영화 관련 레고 제품이 먼저 출시했는데요. 총 3가지의 제품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3가지 제품 중에서도 특히 바로 이 제품 레고 76185를 가장 주목해봐야 하는데요. 박스의 프린팅을 통해서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 닥터 스트레인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며, 영화에서 뉴욕 생텀이 배경이 되는 장면을 예측해볼 수도 있겠죠. 닥터 스트레인지의 후속편 제목이 닥터 스트레인지 인 더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라고 대놓고 말하고 있는데, 스파이더맨과 닥터 스트레인지가 함께 등장하는 연결고리로 이번 작품에서도 멀티버스가 핵심 주제가 될 것이라는데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품들을 살펴보면 미스테리오의 드론 공격이란 제품과 스파이더맨 드론 결투의 제품은 박스 앞면에 대놓고 Inspired by 라고 적혀 있는데, 각각 스파이더맨 홈커밍과 스파이더맨 파프롬홈의 영감을 받아 만든 제품으로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의 이야기와는 별개의 창작 제품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핫토이에서 공개된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과 관련된 피규어에는 멀티버스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짝에서 새로운 색상으로 공개되는 일명 블랙 앤 골드 슈트, 상품의 배경 이미지로 어딘가 익숙한 듯한 장소가 떠오르는데요. 그 장소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에서 일렉트로와 결투를 벌였던 뉴욕의 타임스퀘어의 분위기로 보이는데요. 희미하지만 그곳이 맞는 것 같죠? 또 다른 사진의 배경은 샘 레이미 감독의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저녁 노을빛이 깃든 뉴욕 빌딩 숲 사이를 웹스윙하는 스파이더맨의 배경과 흡사한데, 해당 제품들이 영화 속 장면을 오마주하여 이미지를 제작한다는 것에 힌트를 얻는다면 정말로 본편에서는 각각의 스파이더맨 세계관 속 장소를 이리저리 이동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멀티버스의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냥 마블이나 소니에서 트레일러 영상 짤막한 티저 영상이라도 좀 공개해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미루고 미뤄서 마치 방구석 유튜버들이여 더욱더 내 피셜을 굴려서 고뇌해라 막 이러는 것 같아요. 먹고 살기 힘들다. 아무튼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되면 매우 빠른 속도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메밀목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